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각종 지원금과 휴가, 또 주거 지원과 대출 우대까지 그야말로 이번 정부 저출산 대책은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1조 2,604억 원. 지난 2006년 후반기부터 2017년까지 정부가 지출한 출산 대책 관련 예산 총액입니다. 많은 규모의 예산이 사용된 만큼 출산율은 올랐을까요? 2006년 1.17명이었던 출산율은 2017년 1.0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저출산 예산 규모에 비해 저조한 출산율, 그 많던 저출산 예산은 어디에 사용됐길래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더욱 줄어드는 걸까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새로 내놓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처는 매년 시행계획을 작성하는데 시행계획에는 구체적인 사업명과 예산 규모가 모두 담깁니다. 하지만 각 부처에서 작성한 시행계획을 보면 저출산과 관련 없어 보이는 사업 내용들이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족여가 프로그램 개발 사업은 2006년도에 35억 원으로 시작돼 2010년도에는 185억 원으로 예산이 꾸준히 늘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인 사업이었으나 정부가 집계한 2008년도 템플스테이 참여 인원 10만 8천 명 가운데 2만 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저출산 대책과는 다소 멀어 보이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각 부처가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을 내놓는 이유는 기준 없는 저출산 대책 범위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명확한 기준 범위 없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내놓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 정책의 방향과 목적이 다른 각계 부처마다 저출산 대책에 관한 관점이나 해석이 다르게 적용됐던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간접적인 범위의 지원책까지 포함됐던 겁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대책 대다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장기 종합대책이므로 저출산 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부처들의 긴밀한 협조와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 동안의 저출산 예산 가운데 보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예산의 66%인 83조 3,900억 원입니다. 지난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부처별 저출산 예산안만 보더라도 교육부가 9조 653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토록 보육 예산을 많이 쏟아부었음에도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 중심으로 접근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물론 보육 중심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한테 혜택을 줘서 그런 정책도 좋죠.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결혼하고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죠. 보육이라고 한 건 낳은 아이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장 결혼할 수도 없고 당장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을 만들어내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구조적인 어떤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면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결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정책을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과 집중의 문제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을 꼭 꼽고 싶은데요. 출산 양육 비용을 공동체,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된다는 건 많은 분들의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응 없이 아이들만 낳아라 그러면 낳겠습니까?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부양하는데 같이 여성들도 참여하지 않으면 힘든 가정경제를 꾸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고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